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남보조기 사용설명서 손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조기 졸업 이후 아이들의 성장이 끝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척추측만증의 예후나 경과는 어떠할지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을 들려주실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측만증 아이들의 치료 과정에 용기를 주기 위해 어려운 걸음하신 엄현실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엄현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저희한테 그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이들이 성장 후에 각도가 더 증가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같은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 경험이 부모님들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보조기를 더 잘 착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과 그리고 보조기를 착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당부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현실 씨의 그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 수술을 앞두고 저희 원남보조기 수면형 보조기를 착용 중이시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적응이 좀 되셨어요? 지금 한 3달 정도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적응은 좀 덜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도 초반엔 30분 정도 하던 게 지금은 그래도 1시간 좀 넘게 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도 적응은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30살이 넘다 보니까 이게 뼈가 굳기도 하고 계속 눌린 상태로 이렇게 차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불편하고 네. 힘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도 열심히 착용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기에 바짝 관리를 하고 그 애쓰다가 어른이 되면서 이제 관리를 못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다시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각도도 더 증가하고 근육도 더 굳어져가지고 네. 그럴 때는 또 보조기 착용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측만증은 어릴 때 관리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요. 현실 씨는 최초의 측만증 발견하셨을 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처음 발병을 했는데요. 그 계기가 저희 학교로 고대구로병원 의료진들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각도를 한번 봐주셨는데 저 포함해서 반에서 3명 정도가 측만증이 나왔는데 2명은 그냥 10도대였고 저는 그때 33도 정도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하셔서 엄마랑 집 앞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그때도 보조기 얘기가 딱히 없었고 그냥 운동할 그 종이 같은 거를 자세 같은 거를 있는 종이를 저한테 주셔서 집에서 열심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그냥 그것만 보고 이제 보조기의 존재 자체는 좀 잘 모르고 넘어갔었어요. 그렇죠. 네. 아유, 그때 보조기를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참 아쉬움이 네. 남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측만증 치료에 대한 뭐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고 네. 고등학교 진학 후에 물리치료를 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때 혹시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어디가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아팠다던가 그런 게 있었는지.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저는 측만증을 아예 신경도 안 썼고 불편한 것도 몰랐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통 측만증 자체가 붓는 옷을 입거나 벗었을 때는 티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좀 걱정이 있어가지고 저를 데리고 병원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보조기의 존재를 처음 알았고 그래서 선생님도 저한테 보조기를 하면서 치료를 시작해보자고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저 그때는 사춘기였기도 했고 친구들이 전부인 그때 시절이었는데 맞아요. 네. 네. 그때가 한참 그렇게 예민한 네. 시기죠.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보조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려서 아이고. 그냥 그러면 일단 물리치료를 하면서 기계적인 치료를 하자고 해서 8개월 정도를 했는데 1도 정도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1도 정도밖에 안 좋아지면 그럼 내가 굳이 이걸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이 해야 되나 싶어서 그냥 제 맘대로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 1도가 좋아지는 것도 네. 굉장한 일이고 네. 잘 방어를 하는 건데 네. 그때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것도 맞아요. 굉장히 좀 지금 아쉬워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니까 보조기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을 거고, 그러고 통증도 없었고 성장도 완료되는 시기여서 아무래도 이제 보조기 착용보다는 네. 재활치료나 도수치료 쪽으로 더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보조기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큰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은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보조기 자체를 배제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너무 후회가 되시죠? 엄청 후회가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안 좋다고 느끼게 된 걸까요? 그래도 20대 때까지는 솔직히 심각한 거는 몰랐어요. 그때 20대 때까지는 아프지도 않고 불편한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28살 때 접촉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그때 또 아픈 건 아니지만 40도가 넘었었어요, 그때도. 네, 그래서 선생님도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서 그냥 지나가다가 30살이 넘어가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허리도 이제 아프고 이제 뼈가 눌리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때 이미 53도여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확 변하게 됐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그때 처음 권하셨어요. 네. 그때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맞아요. 네. 실감도 안 나고 내가 왜 수술을 해야 되나.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 네. 되면은 발병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래서 지난 세월을 계속 후회했죠. 그러니까 20대 후반까지는 통증이 전혀 없었고 네. 그다음에 특별한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는데 사고로 인해서 엑스를 찍어보니까 각도가 좀 증가한 네. 상태였을 뿐이었고 네. 그런데 갑자기 30대가 되니까 다리 저림도 생기고 네. 몸이 눌리는 느낌도 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 통증이 갑자기 이렇게 또 진행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 30살이 넘어서 이제 다리도 저리고 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53도였나? 아마 55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고 MRI 찍고 CT도 다 찍어봤는데 그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아마 이게 척추 측만증 때문에 생긴 것 같아서 일단은 시술을 하고 큰 병원을 가봐라 이래서 그때 시술을 받으셨나요? 시술 받고 이제 도수 치료를 받다가 도수 치료가 너무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네. 몇 번 받다가 그것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직장도 다니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나도 또 바쁘고. 네, 맞아요. 이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아빠도 아프신 상태여가지고 제 몸에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주요했던 게 아무래도 통증이 없었다는 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나 이제 측만증 이제 네. 다 끝났어 네. 이러면서 관리도 이제 멈추게 된다는 점이죠. 네. 그런데 성장이 끝난 시점에 고각도일수록 성인이 된 이후에도 1년에 1도에서 1.5도, 2도까지도 증가한다고 하는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뼈가 자라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근육도 약해지고 관절도 약해지면서 척추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측만이 진행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오와 대학병원의 자료를 보면 16세에 38도였던 사람이 39세에는 61도로 증가했고요. 15세에 42도였던 사람이 네. 42세엔 72도 그리고 52세에는 78도까지 각도가 증가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17세에 17도였던 사람은 39세에도 49세에도 20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리고 각도가 작을수록 그때 관리가 잘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기에는 회전 변형이 일어나요.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년에 20도도 휘게 만들고 40도도 휘게 만드는 게 특발성 척추측만증인데 네. 회전 변형인데 이게 성장이 멈추면 딱 멈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보조기의 도움을 꼭
필수로 받아야 하고요. 근데 물론 그 보조기가 뼈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자로 펼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1도 정도 네. 좋아지기도 네. 하고 그대로 잘 유지하게 만들지만 그 뼈가 잘 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쪽으로 회전 변형되면서 무너졌던 내 몸이나 근육들을 바르게 세워주고 올바르게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게 보조기의 숨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보조기의 도움을 받고 운동과 근육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성장이 완료되거나 그 이제 수술한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네. 운동이 그리고 관리가 꾸준히 지속돼야 되거든요. 이 점은 꼭 잊지 않아 주시길 바라는데 현실 씨도 운동과 관리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할게요. 네. 최근 들어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계속 증가 추세예요. 한참 변화가 많은 사춘기 청소년기에 발병하다 보니까 보조기를 착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이렇게 심한 게 사실이라서 네.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솔직히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아마 많은 아이들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많을 거라는 거 알아요. 저도 그게 너무 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측만증은 불치병이 아니고 지금은 흔한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만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지금 63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친다면 저처럼 똑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70도, 80도까지도 심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맞아요.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막 와닿진 않아도 보시면 제가 그 결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어쨌든 학생 때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그 저의 선택으로 방치해서 결국은 수술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그랬듯이 30-40도 휘어도 안 아프고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조기 치료를 거부하지 않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조금 마음을 다잡아서 네. 그래서 팀장님 말씀대로 지금 많은 아이들이 보조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고 들어서 맞아.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지금 창피함 때문에 그 순간을 그냥 허비하게 된다면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사춘기라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제일 클 테지만 지금의 그 창피함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망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분명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30살 지나면 몸이 변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원래 안 좋았던 부분부터 쉽게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측만증이 있다면 보통 사람들과 많이 달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조기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뼈가 유연하고 성장기일 때 치료를 해야 저 같은 케이스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 수술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술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최악의 선택이기 때문에 보조기를 할 수 있을 때, 보조기로 치료할 수 있을 때 시작을 해야 금방 고치고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운동도 완전 추천을 하는데요. 아무리 보조기를 착용을 해도 척추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완전 무용지물이거든요. 당장 바로 지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화이팅입니다. 제가 늘 아이들과 보호자분들에게 당부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뼛속까지 꾹꾹 눌러 담은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쪼록 수술도 잘 하시고 빨리 쾌차하셔가지고 그리고 운동도 잊지 마시고 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꼭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아쉽지만 네.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